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15%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 수요가 양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현재 시간 외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마쳤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외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IBM의 2분기 EPS가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락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길입니다. 오늘 새벽엔 뉴욕 증시, 그 안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과 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건데요. 내일 또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죠. 엇갈린 실적 속에서 현재 주가 자체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이 무역 협상의 속도를 가하고 있죠. 관련 소식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잘 끝이 났고 또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도 거의 다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증시도 일제히 초록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나란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오늘 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헬스케어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와 또 알파벳이었었죠. 현재 테슬라는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반면 알파벳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 상승 중입니다. 다만 이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죠.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다 살펴보고 나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책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투자 심리가 AI 반도체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별로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른 반면에 전일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놨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현재 13% 넘게 급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채권과 외환 시장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채권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국채 금리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까지만 올라서는 데 그쳤고요. 반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97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현재 역외 시장에서 1,374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오늘 일장 외신들이 주목했던 세 가지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과 유럽이 15% 상호 관세 합의에 근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항공기와 주류, 여기에 의료기기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측이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현재 27.5% 수준인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앞으로 15%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이 보도를 내용 그대로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면서 나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 상태인데요.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상이 잘 끝낼 수 있을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입니다.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전월 대비 2.7%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요. 높은 가격 그리고 공급 쇼티지가 지금 맞물리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 미국의 집값은 지금 중간 가격 기준으로 44만 5,300달러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원칙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말 열심히 SNS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오늘은 무역 협상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들에게만 관세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much higher tariffs,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일본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었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만큼 당장 25일에 예정된 2+2 통상협상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내일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가 결정되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7월 S&P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공개되고 기업 가운데서는 블랙스톤과 인텔의 실적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지금 엇갈린 실적 속에서 주가 흐름 자체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대망의 M7 기업들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실적 발표 오늘 테슬라와 알파벳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역시나 테슬라의 실적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7개 기업도 모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규장에서는 테슬라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가고 구글은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오기 전 바로 직전 기준으로는 시간 외에서 두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강보합권 0.38%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2.34%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구글의 예상 외 실적의 발표로 2%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됐고 컨콜은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한 6시 반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정말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려를 좀 키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일단 실적 둘러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전망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올 들어 주가 추이입니다. 한눈에 보기만 하더라도 등락을 반복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초반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진 예상은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판매량이 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매출과 EPS 모두 조금의 실망감을 키우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요즘 좀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 단순한 수치보다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역시나 이런 수치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죠. 일단 컨콜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의 진척 사항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전반적으로 이 로보택시의 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실적 발표 수치와 함께 나온 내용으로는 일단 정확한 확장 계획, 확장에 대한 지역을 밝히진 않았지만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는 언급이 되었으니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지역 자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가형 전기차 일정입니다.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역시나 2025년 하반기에 저가 모델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어떤 모델을 어떻게 양산할 것이다라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또한 언급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대두가 됐었는데요. 로보택시부터 FSD 자율주행 그리고 XAI까지 이런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이고 유상증자를 발행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지만 이 부분은 아직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언급이 된 게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확장을 꾀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 12개 분기 연속으로 기록을 점점 더 높여가는 기록 갱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차량의 인도수가 좀 줄었고 역시나 규제 크레딧 수가 줄어들었고 또 에너지 부문에서의 사업이 좀 부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콩콜에서 어떤 내용 이어지는지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알파벳도 체크해 볼까요? 알파벳은 오늘 좀 엇갈린 흐름을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면 알파벳은 예상 외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참 괜찮은 매출을 내줬는데요. 역시나 광고와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상반기 주가 추이부터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등락을 오가고 있지만 일단 올해 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져 있거나 그렇게 많이 튀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에는 189달러 선, 지금 현 시점에는 191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구글을 둘러싸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있죠. 바로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얼마 전에 좀 대두됐었던 가능성입니다. AI가 좀 확장이 되고 기술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검색 엔진의 사용자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구글은 이 당시에도 AI가 확장이 된다면 검색 엔진의 사용자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와서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수치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큰 폭으로 상회를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컨퍼런스 콜 관전 포인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검색 엔진입니다. AI의 사용자가 늘어나면 AI의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검색을 하는 사용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AI 검색 기존 대비해서 2배의 긴 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쿼리라는 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정보가 쌓이겠죠. 이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가 2배 정도 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광고의 매출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검색 엔진에 관해서는 오히려 AI 기능이 젊은 층들의 검색을 유입시켰기 때문에 1분기 대비 50% 이상 일일 요청 수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도 견고하다라는 의견 내놨으니까요. 컨퍼런스 콜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미나이가 가진 수익성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자본 지출에 대한 추세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750달러 정도였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850달러의 자본 지출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주인 브로드컴까지 시간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은 S&P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선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십니까? 네, 새로운 수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기술주에서 밈주식으로 이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이동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기술주 사실은 뭐 엔비디아를 빼고는 크게 좀 오른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최근 들어서 뭐 어제도 그렇고 상승 탄력이 뭐 다우지수라던가 S&P보다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1%, 2% 가량 반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긴장감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화끈한 걸 원해서인지 지금 밈주식으로 수요가 많이 이동해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뭐 공매도들을 타깃으로 잡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나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투기적인 심리가 좀 더 강해졌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부터 좀 나왔었던 것들이 시장의 막바지에 이제 그렇죠. 기존의 주도하던 우량주라던가 기술주 아니면은 뭐 성장주들이 약간 재미가 없을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을 때 약간 막바지에 나타난 투기적인 심리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약세로의 꺾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밈주식 쪽으로 자금 이동하다 보니까 이 투기 광풍이 다시 한번 부는 게 아니냐, 각종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번 실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예상치도 그렇게 뭐 좋게는 판단을 안 했죠. 미리 다들 좀 떨어질 것이다. 약간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로보택시가 발표했지만 예상만큼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있고 뭐 아마존의 죽스라던가 아니면은 구글의 차량 이런 점들 웨이모 등등보다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여지고요. 신차 모델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신차 모델이 약간 다소 경쟁사 대비 부족하다 이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또 앨런 머스크에 대한 그런 이미지 소비자 반발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점들도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제 머스크의 차량 이 테슬라를 소비 심리가 좀 떨어지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고 지금 유럽에서의 차량 인도량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이제 전년 대비 14% 감소하면서 매출이나 EPS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다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처럼 이런 기업은 또다시 뭐 혁신을 항상 거듭해 왔기 때문에 또다시 뭐 혁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머스크의 인생 자체가 혁신을 거듭했던 인생이고 또 우주를 가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개척을 항상 이뤄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혁신으로 위기 상황을 타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서도 간단히 짚어주셨지만 더 저렴한 차량을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내놨어요. 이런 점은 주가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렴한 차량이 이제 뭐 중국의 차량들 BYD라던가 네. 그런 굉장히 싸고 성능도 괜찮은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유럽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가격적으로도 이제 승부를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고급화된 이미지보다는 이제 보급형 이런 점들을 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점들은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또 괜찮고 또 자율주행차도 뭐 샌프란시스코라던가 다양하게 좀 뻗어 나가다 보니까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강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좀 확인해 봐야지 주가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 텐데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은 어떨까요?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괜찮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근데 테슬라가 뭐 그렇게 강하지 못해가지고 네. 주가의 흐름 네. 자체가 너무 뭐 명확하지 않다는 그렇죠. 뭐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래서 네. 사실 테슬라를 국내 주식들이 따라가는 게 많고 이런 점들을 좀 지금 테슬라 이슈만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최저점이 6월에 58위안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리튬은 매장량의 95%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 많이 합니다. 달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58위안까지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66위안화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사실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2차 전지의 핵심 가격의 40%가 양극재입니다. 근데 양극재가 40%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소재가 리튬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국내에는 뭐 리튬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 리튬 관련주. 근데 리튬 관련주는 또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약간 지금 미국 시장에 밈 주식과 약간 비슷한 흐름. 네, 최근에 이제 밈 주식이
그냥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네. 콜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콜스 이런 것들 뭐 어제는 급등 나왔다가 오늘 막 그렇죠. 15% 예. 16% 떨어졌더라고요. 그 리튬 관련주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고 차라리 2차 전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배터리 셀사들 뭐 괜찮기 때문에 우량하고 삼성 SDI나 LG화학 등등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차트 흐름은 지금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 외의 주가 흐름을 봐야 돼가지고 오늘은 차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던 도중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 약보합권으로 다시 하락 전환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또 다른 기업 바로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또 매출과 EPS가 예상보다 잘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상황들로 나타나고 테슬라와는 또 차트 흐름도 또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상승세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좀 차트가 긍정적인 지금 정배열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3%또 뛰고 네, 있네요. 예. 오늘도 괜찮죠. 음. 이렇게 장 마감하기 전에는 사실 0.7% 가량 하락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보고 광고라던가 클라우드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지금 뭐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32% 가량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의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광고 기능도 괜찮겠지만 AI 네. AI 관련해서 최근에 BO3 이런 동영상 편집 모델 이런 것들이 AI로 편집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글이 확실히 기술력과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AI도 결국은 다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AI에 또 광고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이든 AI든 어쨌든 지금 광고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금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랑을 좀 연결 지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AI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에서? 뭐 저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검색 기능으로 시작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가장 비슷한 게 국내에서 네이버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이버 역시 뭐 검색 기능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AI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외신들은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가 AI의 1등이다. 한국에서는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 랩스가 자회사로서 엄청난 로봇이라던가 AI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도 역시 잘 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는 기능도 있고 거기서 추가 요금을 내면은 이것도 확장되는 용량도 확장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도 역시나 알파벳처럼 잘 하고 있고요. AI가 핵심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 AI 관련해서 하정우 AI 수석이 또 발탁이 되면서 네. 그런 점들이 그 하정우 AI 수석이 또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확실히 그 AI라던가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가장 구글과는 좀 비슷한 사업 모델이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고 실제로 성적, 실적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파벳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테슬라와 알파벳의 소식들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우선 테슬라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 알파벳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시간외에 3% 뛰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매크로 이슈들이 많았었죠.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밤사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뭐 15% 정도로 네. 합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유럽 연합은 최초에 했을 때는 미국에서 말했던 거는 50%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처음엔 50% 트럼프가 말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3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0%에서 30% 줄였는데 그대로 확정되는가 싶더니만 이제 간밤 사이에는 15%로 합의 근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25%에서 15% 줄었듯이 지금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개방 안 하면은 근데 다시 또 관세 높인다고 하니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데 지금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15%에 근접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사실 미국의 좋은 우방국이자 또 어떻게 보면 경쟁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5%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은 어떤 기업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팔란티어 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음. 사실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감세한 정책의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되고 있고 팔란티어는 방산, 정부 이런 쪽으로 해서 AI 기능을 정부와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근데 간밤 사이에 크리스피 크림이라던가 이런 밈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콜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15%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밈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경계감은 필요하다. 무작정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럴 때 팔란티어라던가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아까 전에 그런 기술주, 성장주를 예. 잡아두시면 나중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많이 좀 어수선한 만큼 펀더멘탈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네. 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월가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자세한 이야기 김규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가의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시간 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알파벳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리포트 체크해 봤었던 기업이죠. 오늘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에 대한 월가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은 886억 달러, 그리고 EPS는 1달러 42센트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장이죠. 7월 31일에 이 회계연도 3분기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투자은행 2개의 리포트 통해서 저희가 월가의 의견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UBS에서는 이 6월 아이폰 수요가 취약하더라도 판매량이 견고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4,500만 대로 집계될 걸로 전망을 하면서 이 기존 예상 대비 150만 대 정도 상회하는 수치다라고 밝혔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4%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애플은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밝히고 있었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중립과 함께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소폭 낮은 210달러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TP를 잡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견조할 거다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 한 가지를 밝히고 있었는데요. 미국 법무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애플의 수익 부문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플이 자사 기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신에 이 구글로부터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받아온 바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EPS가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250달러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최근에 이 퍼플렉시티 인수설이 보도되면서 이 AI 경쟁에서의 제도약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다라고 월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AI 관련해서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저희와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이 월가의 전망을 웃도는 그리고 부합하는 이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주춤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도 리포트가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필립캐피탈에서는 주가 랠리가 지나치다면서 매도 의견,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고 특히 광고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지만 가입자 증가는 곧 가입자 1인당의 사용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광고 부문에서의 수익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였던 건데요. 다만 이 밸류가 완화됐을 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밝히고 있었고요. 이 넷플릭스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기대된다,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226달러 낮은 950달러로 TP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두 기업 리포트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엑스파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많이 어제 접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이뤄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금은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다. 사실 뚜렷하게 무언가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비판하는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증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이냐라는 의구심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그리고 스타게이트 난항, 여기에 또 이재명 정부의 이 증세 카드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무역 협상을 잘 체결했다라는 평가들도 많은 것 같고,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죠? 네, 저도 사실은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라는 그렇죠. 보도들이 꾸준히 좀 네.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협상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좀 우려스러운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의 여지가 조금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후퇴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조금은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재료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고, 어느 정도의 희망을 좀 보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시면은 네. 화면상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했을 때,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당초에 제시했던 게 25% 관세였는데 이게 15%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역시도 15%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에는 50%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무엇을 해주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트럭, 쌀을 비롯해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좀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도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이런 협상 조건들을 좀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고, 시장도 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25일 날 2+2 무역통상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율 15%에서 자동차 업종이 좀 협상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것에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는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해서 좀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좀 협상 카드로서는 좀 배제시킨다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과연 이 부분이 잘 통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관세율과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간단한 이익 추정에 대한 보도 자료, 아니 그 증권사에서 좀 일부 추정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대차 그러니까 관세율이 25%에서 12.5% 절반으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 3,5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의 이 손실 규모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인센티브, 판매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월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면서 인센티브 하락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저는 여전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관세와 관련된 속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또 유럽연합이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 관세를 더 낮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AI 서밋에서 연설을 갖고 있죠.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 보도인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네. 뭐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배경상으로 살펴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의도가 담긴 좀 비판 섞인 보도이지 정치적인 않을까.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네,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네.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2일 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출범 후에 갈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일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2%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이 한 건도 체결이 되지 않았고 당초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대폭 좀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날 바로 또 관련 업체들이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총 용량이 지금 개발 중인 것만 해도 5기가와트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텍사스 에블린 스타게이트 1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공사에 착수했고 일부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게이트가 가지는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라서 보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무언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를 당장 진작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 쪽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뭐 비즈니스 외교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NG 수출에 대한 부분, 이건 역시도 이제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도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기술 패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성이 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충분히 좀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 테슬라의 어닝콜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속보가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로 이재명 정부의 증세 카드를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지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업종들이 상승폭을 좀 반납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반납해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행에 대해서 사실 증세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겠다,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번 정권에서 똑같이 좀 이전 정권과 똑같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좀 상존하는 게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그림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세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 시장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때까지 내렸던 의사결정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증세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여전히 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좀 보여드렸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오른쪽에 보이는 하늘색 네모칸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내수 비중이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또 내수 경기가 최근에 침체되어 있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좀 제시가 되고 추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현 정부에서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뷰를 좀 바꾸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의 어닝콜이 진행 중이죠.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테슬라 지금 어닝콜에서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 로보택시 출범을 위해서 승인 중이다, 이런 속보를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희비는 엇갈리고 있고 관세 관련 속보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일단 간밤에 야간 선물을 살펴보면은 다행히 네.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5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약간의 관망세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업종단에서는 아마도 이 AI 관련된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글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전망치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리고 AI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라든지 이익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AI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반등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관세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협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상당히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업체만큼의 관세를 낮추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잘 마쳤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일에는 2+2 통상 협상이 예정돼 있죠.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